지금부터 그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문 낭독이 있고 이어서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 대책 등을 통해서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 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추격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집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픔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자원 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적인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첫째, 투기 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및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 강화,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 확대, 조세 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 정의의 구현 등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에서 1.2%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 과표 3억 원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0.2%에서 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자산과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 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앞으로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전면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 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도록 감면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현재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에서 80% 수준의 LTV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 발표일 이후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 지역에서는 이미 한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주거 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9월 21일 1차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조세 제도 측면에서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근본 종부세 개편도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하겠습니다. 가격 급등 지역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거래에 따른 편법, 탈법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자금 출처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에서 9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법 시행령 및 금융감독 규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들은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협의가 된 만큼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의 이성적인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 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주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급 브리핑 이후에 상세 브리핑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질의는 4개나 5개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문하실 기자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경의 조시영 차장님. 네. 예상보다 종부세에 관련된 게 자세하고 또 저 예상 외로 세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상세한 질문은 다음 브리핑 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종부세를 세게 매긴 배경과 그다음에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율 모두 다 건드렸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혹시나 이게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3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액 다 쓰겠다고 하는 3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안을 확정할 적에는 조세 특위의 검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권과 이 일부 지역의 이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 안정이라고 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당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종부세를 이번에 개편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갖고 있었던 종부세와 더 넓게는 보유세 갖고 있었던 정부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고,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종부세 인상 방안을 좀 당겨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보유세,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우선 지난번 이제까지 그 종부세 전체 세수 규모가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한 1,5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돼서 약 4,500 정도가 거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의하면은 당초에 3천억 기준으로 하면은 약 4,2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되고요. 당초 정부안 기준으로 하면은 2,7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거치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주거 안정적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거둔 종부세의 추가 세원을 우리 그 서민들 주거 안정에 쓰는 것으로 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 재원으로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오늘 여러 가지 대책과 같이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결합이 돼서 이와 같은 종부세 인상 조치가 앞에 말씀드린 보유세 강화 방안의 정부의 그 기본적인 원칙을 달성하면 물론 다른 조치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번에 부동산 시장 안정 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가액 비율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씩 2년간에 걸쳐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80%인 수준을 90%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장 상황을 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을 줘가지고 매 4년 동안 내 5%포인트씩 올려서 100% 달성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시네요.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뉴스원의 이동희 기자님. 예. 저 뉴스원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공급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제 사전 유출 논란도 좀 있고 해서 앞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앞으로 어떻게 조금 추진할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장관께서. 부총리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21일 날 안 들려요? 네.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의 이율 차장님. 저기 그 과표 기준 신설이랑 세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얼마나 늘어나는지 하고 그 조세 저항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율 차등은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부총리께 질문드립니다. 네. 그 인원이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저 세제실장과 차관보 또 우리 국토부와 금융위 1급들이 할 적에 자세한 내용은 좀 얘기를 하기로 하겠고요. 아무래도 종부세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부세 이번 그 개정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 아까 우리 매경의 조 차장 께 대한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또 이 차장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종부세의 특징은 그 3주택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 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의 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두 번째 원칙을 이번에 시장 상황에서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면서 그 역점을 놓던 것은 투기 수요의 차단이라는 목적 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을 보다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은 아주 강화된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신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그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또 조정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이번에 그 과세를 강화를 했고요.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는 측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표 3억 원 기준입니다. 과표 3억 원 기준이면 시가가 18억 원짜리 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입니다. 정부의 지난번에 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은 과표 3억 원, 시가 18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종부세는 104만 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억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19억 원짜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합산 시가 19억 원입니다. 주택을 두 채 또는 세 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표 6억 원, 합산 시가 19억 원짜리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억 원을 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당초의 정부안 지난번에 낸 것에 따르면 228만 원으로 약 40만 원, 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저희가 발표한 종부세 수정안에 의하면은 415만 원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그 12억 원 과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합산시가 30억 원짜리입니다.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 원의 종부세 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은 1,271만 원을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저항 문제나 이 위험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우선 위험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조정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세 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또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는 그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크게 조세 저항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그 문화일보의 그 황혜진 기자. 네, 여기 기존에 대출 부분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이 전세자금 대출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갑자기 좀 들어가게 된 어떤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대책으로 좀 지금 부동산 투기 수요가 좀 진정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정이 안 된다면 추가 대책도 좀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앞에 거는 우리 최 위원장이 답변해 주시, 뒤에 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자금 보증 문제하고 또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정도가 거론됐던 거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들어갔는데 그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이 대출 규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뭐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 저희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하면서 갖고 있는 원칙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투기 억제, 두 번째가 실수요자 보호, 세 번째가 맞춤형 대책입니다.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저희가 과세 강화나 이 금융 강화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 억제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이 되겠고요. 또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춤형 대책입니다. 최근에 이 비이성적인 부동산 시장의 투기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조금 악용하는 그런 것으로 인한 것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맞춤형으로 했던 것이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이나 또 세제 측면에서도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고 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또 도와드리려고 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원칙하에서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 시장에 이번 대책으로 안정을 기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정부 부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조치들은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관계 부처의 협의나 행정조치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 더 주의를 게으리하지 않고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하신 만약에 이번 대책으로라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컨대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합니다. 이번에 대책을 만들면서도
오늘 발표한 대책 외에 여러 가지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측면에 맞는 대책을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이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